안녕하세요. 영미문학과 영화 담당 교수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쓴 논문의 일부분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로이스 로우리의 기억 전달자에서 슬픔 감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현대 영미소설의 학회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이론가이자 철학자입니다. 현재 UC 버클리 대학의 교수이고 제가 존경하고 저의 연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물론 기억 전달자에서 슬픔 감각하기라는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 철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쓴 논문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저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젠더 트러블, 혐오 발언, 비폭력의 힘, 위태로운 삶, 박탈 등등 아주 많은 저서들이 번역되어 있으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자들과 공유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살짝 어려울 수 있으나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용어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너머의 능력입니다. 수업 중에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 속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너머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과거의 기억을 전달하는 원로 기억 전달자 더 기버는 너머를 들을 수 있는 능력, 즉 hearing beyon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머에 있는 어떤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억 전수자인 주인공 조나스는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seeing beyond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너머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나라는 경계, 그러니까 주체인 나, 각각의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의 경계를 허무는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주디스 버틀러의 엑스터시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엑스터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 밖의, 즉 outside oneself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릴 때 beside onesel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화가 너무 많이 났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때 beside oneself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엑스터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라는 경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경계를 허물어서 나 바깥의 타자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엑스터시라는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머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기쁨이라는 정동 혹은 그 외 다른 정동이 아닌 슬픔이라는 정동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슬픔이라는 정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정동이 나라는 혹은 우리라는 이 단단한 상징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슬픔보다는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만 행복할 때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빠지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된 슬픔을 야기하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라는 정동이 우리를 연결할 수 있고 공감과 유대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정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너머의 능력.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내 주변 사물과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행동들을 일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일상을 상실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일상을 잃고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면서 잃어버린 일상 혹은 어쩌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그 일상의 상실에 애도합니다. 필자가 표현한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일상에 대해 주디스 버틀러 식으로 첨언하자면 내 것이라는 소유로 간주되는 나의 일상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나와 너 사이를 경계 짓는 것이고 나에게서 위태로운 삶을 배제했습니다. 위태로운 삶을 가정하지 않는 것은 단단한 자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이며 변화 가능한 나를 차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타자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역으로 나의 위태로운 삶을 가정한다라는 것은 타자의 위태로운 삶까지 확장하여 사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상은 안정적인 것도 아니며 확실하게 누구의 것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혹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경계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내 것은 없죠. 그래서 나의 일상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추상적인 상실을 감지하고 그 상실을 애도합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에게 몰아치는 슬픔이 나의 단단한 자아에 균열을 내고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삶과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슬픔의 윤리를 기억 전달자를 통해서 사유하고자 합니다. 로이스 로우리의 기억 전달자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너머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전달하는 원로 기억 전달자 더 기번은 너머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억 전수자 12세 소년 조나스는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로 형연 불가능한 너머의 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죠. 주인공들의 너머의 능력이 자기 영역 주장을 넘어서 특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포기하는 의미인 경계 투과성과 연결된다면 그들의 너머의 능력은 이미 구축된 경계들을 허무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경계의 너머에서 들려오는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 경계 너머의 타자의 존재와 의미를 감각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너머를 가정한다면 나와 너의 구분을 넘어 우리의 확장을 도모하는 윤리적 행위로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전달자의 두 주인공이 같음의 공동체에서 박탈된 동동들을 감각하고 공유하는 모습에서 그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을 읽어내고 조나스가 공동체에서 벗어나 다른 곳 elsewhere로 탈주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경계 밖에 있는 타자들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너머의 능력을
버틀러의 엑스터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버틀러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에 주목해서 우리가 애도에서 느끼는 정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영어 엑스터시 하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 밖에 있는 것으로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열정, 분노, 슬픔으로 자신 너머로 이동하거나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와 엑스터시 사이에 성적인 열정, 정서적인 슬픔 혹은 정치적인 분노와 같은 다양한 정서들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터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모든 감각의 변화를 열어 보여주는 정동이기에 이를 텍스트에 적용하면 주인공들이 소유하는 너머의 능력을 들리지 않는 것을 청각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면서 경계선 밖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을 볼 수 있는 힘이라 생각이 듭니다. 필자가 슬픔이라는 정동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슬픈 감정이 주체에게 존재하고 행위하고 살아내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픔이 우리 자신을 갈라놓고 우리를 타자와 연결하며 우리를 다른 곳으로 몰아내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우리 것이 아닌 다른 삶에 우리를 연루시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으로 엑스터시와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나와 타자성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아직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도 지속적인 말걸기를 통해서 우리라는 연대의 지평을 넓혀가는 윤리적 차원의 책임감, responsibility와 같은 그런 책임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생겨나는 우리의 연대와 그 확장은 단단한 상징적 질서를 흔들어 놓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 속에 갇히지 않도록 상호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내는 소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같음을 위해서 박탈된 정동 그리고 수치심의 목소리 스피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스피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목소리로 나오는 거죠. 영화를 보거나 텍스트를 읽었던 친구들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라는 정동을 감각하기 이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 헤테로토피아를 기대하며 다른 곳이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조너스가 기억 전달자에게서 전수받는 기억들은 과거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만약 과거의 기억만을 전수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너스가 다른 곳 elsewhere로 탈주했을 때 도착한 곳이 과거의 공간이 되는 닫힌 해석으로 남게 됩니다. 조너스가 탈주하여 도달하게 되는 공간, 즉 다른 곳은 그가 기억 전달자로부터 사랑을 전수받았을 때의 장소로서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는 미래와 과거를 모두 품고 있는 곳이며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기억 전달자에게서 받은 조나스의 감각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시 공간에서 체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감각에는 미래의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경험하는 시 공간의 동시성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조나스가 전수받았던 슬픔의 기억들, 즉 고통, 굶주림, 멸시, 전쟁, 대학살과 같은 사건들의 과거에 발생했었고 지금 다른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억으로서 기억에 대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작가 로리는 명사가 아닌 부사로서 공동체의 이름을 선택하면서 공간의 연결성을 다시 하나로 환원되기를 경계하는 듯 보입니다.
동시에 조나스가 재영토화하는 그 장소의 편지성과 익명성을 의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필자는 논문의 같음의 공동체 너머의 공간, elsewhere를 다른 곳, 닫혀, 공간 등 한글로 다양하게 번역하면서 하나의 공간이 아닌 다성적인 공간으로서의 다른 장소로의 탈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의 탈주는 나 너머의 너와의 접속을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확장이 현실화되는 헤테로토피아로의 탈주입니다. 다른 헤테로와 장소 토피아가 합쳐진 헤테로토피아, 현실화된 유토피아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모든 장소들의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주인공들의 너머 감각하기 과정을 통해서 슬픔의 감각으로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시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계의 투과성을 실천하면서 헤테로토피아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나스가 구축한 헤테로토피아는 슬픔의 경험을 겪는 이들이 서로 함께 돕는,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 그런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서 묻어나왔던 저의 생각들이 논문에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영화, 같은 텍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